안녕하세요. 세금 읽어주는 여자 자담세무에게 송애경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 수용 재결일과 수용 개시일 사이에 이때 당해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공고한 그 지역에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소재하는 경우 이때 이 주택의 양도와 관련해서 과연 중과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시작하겠습니다. 사실관계를 보시면은요. 지리자는 2009년 10월에 인천시 동구에 있는 A주택을 배우자와 공동으로 취득을 해서 현재까지 거주 중입니다. 2013년 12월에 인천시 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B주택을 신청인 배우자의 어머니와 그리고 신청인의 배우자가 공동으로 상속으로 취득을 합니다. 당해 상속받은 B주택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5조 2항의 선순위 상속주택을 전제로 합니다. 당해 B주택은 2014년 3월 배우자의 지분 5분의 1을 신청인에게 증여하고요. 2017년에 당해 B주택과 관련돼서는 재개발 사업 시행 인가가 떨어집니다. 2020년 5월 수용 재결일이 떨어지고요. 2020년 6월 19일 이 지역인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 공고가 됩니다. 2020년 7월 2일 수용이 개시돼서 공탁금 2억 1천만원 추가 분담금이겠죠. 이러한 공탁금을 납입을 합니다. 향후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2018년 8월 인천시 부평구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 재개발 사업 내 시입주권을 취득을 하는데요. 이 시입주권은 2018년 1월 8일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떨어지고 2019년 10월에는 시입주권과 관련돼서는 동호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A주택과 B주택과 관련돼서는 이제 상속받은 주택인데 이 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수용 개시가 돼가지고 이제 향후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떨어진다 그러고 시입주권과 관련돼서는 18년 8월에 취득을 한 주택이죠. 이렇게 A주택, B주택, 시입주권을 보유한 이 3주택자죠. 조합원 입주권을 포함한 3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중과세 적용과 관련하여 수용 재결일과 수용 개시일 사이에 만일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다 그러면 그때 조정 대상 지역 내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당해 해당 지역에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관계 증빙 서류에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양도주택인 경우에는 이때에는 이제 중과세에서 적용이 되는데 과연 수용인 경우에도 이렇게 수용 개시일과 수용 재결일 사이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하는 이 주택의 양도와 관련해서 과연 중과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당해 질의 내용에 대한 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해 보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입니다. 1항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호 제2항에 따른 조합원 입주권을 하나 보유한 1세대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1항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을 한다라고 하면서 1로 토지 또는 건물 1이 양도로 발생한 소득, 토지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 그리고 2호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 감목,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즉 입주권과 조합원 분양권이겠죠. 그리고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인 경우에는 이렇게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열거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 시기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자산의 양도 차익을 계산을 할 때 우리는 그 취득 시기와 양도 시기를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때 이러한 취득 시기 및 양도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원칙이지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당해 자산의 취득 시기 및 양도 시기로 봅니다. 이 경우 자산이 대금에 만일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라든가 양도소득세의 그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있잖아요. 이때에는 해당 양도소득세라든가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합니다. 이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소득세법 제98조의 그 양도 또는 취득 시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규정이죠. 1항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라고 하면서 7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에
빠른 날을 당해 대금 청산일로 봅니다. 즉, 하지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즉 당해 수용과 관련돼서 우리가 협의가 결렬이 돼가지고 이제 수용 재결로 갈 때, 그때 당해 사업 시행자 쪽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당해 보상금을 공탁하는데요. 이때 그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판결일이 이제 판결 확정이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소유권 관련된 소송 판결 확정일을 당해 자산의 취득 시기라든가 양도 시기로 봅니다.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7항 다음 각구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을 한다. 라면서 4호에서 자 보시면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구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중과세율을 적용을 한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장기 임대주택 등은 제외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대한 규정을 보시면요. 2항 제1항에서 조정 대상 지역을 적용을 할 때 이때 다음 표에 의한 그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택법 쭉 넘어가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이 공동소유주택의 주택수 계산 규정을 보시면요.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수를 계산을 할 때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주택이 하나이지만 이 주택에 대해서 공동으로 소유한다 그러면 그때는 당의 공동소유자 각자가 하나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규정을 보시면요. 이제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 주택을 국내에 각각 하나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을 한다. 즉 비과세 규정을 적용을 합니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에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한 자가 직계존속을 동거복령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을 우리가 상속받은 주택으로 봅니다. 즉 무진장 받은 상속주택에 대해서 다 규정을 다 이렇게 특례를 준 게 아니고요. 그 중에 하나의 상속받은 주택만을 우리가 특례를 주고 있습니다. 이때 당연히 상속주택과 관련돼서는 선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때는 1로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 그리고 두 번째 만약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개 이상이다 그러면 그때는 거주한 기간,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 그리고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다 그러면 그때는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거주한 주택, 이마저도 없다 그러면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주택을 우리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서 하나의 상속주택만을 우리가 상속받은 주택으로 봅니다. 3항 제154조 제1항을 적용을 할 때 공동상속주택 쭉 보시면 이걸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구의 손에 따라 1주택을 말한다. 자,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동상속주택이라고 해서 모든 소유자에 대해서 공동소유자에 대해서 이제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게 아니라요. 하지만 다만 이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인 경우에는 그 사람의 공동상속주택에 대한 주택의 수에 포함을 합니다. 만일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사람 이상이다 그러면 그렇다 그러면 그때는 그 두 사람 중에 이제 당해 주택에 거주한 자 아니면 최연장자 순으로 당해 주택의 그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로 간주를 합니다. 이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 4, 1세대 3주택 입주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그리고 이어서 167조의 3이죠.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 대한 규정을 우리가 세심하게 지켜보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4, 1세대 3주택 입주권, 자, 주택 입주권, 1세대 3주택 이상의 주택 입주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입니다. 잘 보시면 2항 법 제104조 제7항 제4호에서 1세대가 소유한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자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또는 조합원 입주권으로서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 또는 조합원 입주권의 가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3억 원입니다. 3억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당해 중과세 주택수에 산정을 하지 않습니다. 즉 어떻습니까? 우리가 수도권이라든가 특별시, 광역시 외의 지역에 그러니까 수도권 등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조합원 입주권으로서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라든가 조합원 입주권 가액이 그 조합원 입주권이라든가 당해 주택의 양도 당시에
3억 원 주셔야 됩니다. 3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이라든가 조합원 입주권인 경우에는 우리가 주택수, 중과세 주택수에 산정을 하지 않습니다. 사망. 법 제104조 제7랑 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 주택 등이랑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이 수의 합이 3개 이상의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가구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라고 해서 이 제5호에서 조정 대상 지역에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에 소지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기 위한 양도하기 위한 그 양도계약이죠. 양도계약,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매매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관계증빙 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된다 그러면 일대에도 비록 조정대상 지역 잔금 지급일 당시에 조정대상 지역 내 소재했다 그러더라도 당해 주택에 대한 그 매매계약 등이 당해 주택이 소재하고 있는 그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 공고가 있을 날 이전에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때는 당해 중과세에서는 제외하겠다라는 규정입니다. 다음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입니다. 보시면 1항 법 제104조 제7랑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리가 중과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7호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 하나의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상속 개시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그때는 중과세에서 제외를 해주고 있습니다. 2항에서 제1항을 적용을 할 때 주택수의 계산은요. 다가구 주택인 경우에는 이제 155조 제15항을 준용해서 주택수를 계산을 하는데 이때 단서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을 합니다. 즉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각각의 구분을 해서 이제 전용면 각 세대별로 각 가구별로 각각의 주택수로 계산을 하는데 원칙은 하지만 납세자가 선택을 하는 경우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그러면 그때는 다가구 주택이지만 이때도 단독 주택에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하나의 주택으로 보겠다는 규정입니다. 이어서 공동상속주택인 경우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을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사람 이상인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살펴봤잖아요. 당의 상속 개시 당시 쭉 보시면은 당의 주택에 거주하는 자 아니면 최연장자 순으로 해가지고 당의 주택의 소유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동산 매매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 부동산 매매업자입니다. 부동산 이제 주택 신축 판매업자인 경우에는 그 주택 신축 판매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인 주택인 경우에는 주택수 산정에 이제 들어가지 않지만 부동산 매매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인 주택인 경우에는 주택수 산정에서 이를 포함을 합니다. 쭉 해서 부칙을 보시고요. 도정법 이제 규정 보시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증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죠. 쭉 보시고 이렇게 쭉 보신 다음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당의 관계 법령들을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제 소득세법이죠. 소득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이제 중점적으로 살펴봤는데 이렇게 당의 질의자의 질의 내용의 그 질의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관계 법령을 검토해 봤는데 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 질의자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한번 올라가셔 보시면 자 조합원 입주권을 포함한 3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중과세 적용과 관련하여 자 수용 재결일과 수용 개시일 사이에 당의 주택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다 그러면 당해 조정 대상 지역에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관계 증빙 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이라 그러면 우리가 중과세에서 제외를 해줬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수용 재결일과 수용 개시일 사이에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이 주택에 대해서도 과연 우리가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 4 제3항 5호에 의해서 과연 중과세도 적용을 해주는지 즉 수용에 따른 그 주택에 대해서도 중과를 해주는 건지 매매와 같이 똑같이 해주는 건지 안 되는 건지에 대해서 물어온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한 이제 결론은요. 보시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로서 조정 대상 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수용 재결이 이루어졌잖아요. 이루어졌으나 조정 대상 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후에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에 우리가 뭡니까? 우리는 사례인 수용 개시일이었죠. 빠른 날이 도래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4, 제3항,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항입니다. 즉
수용 재결일과 수용 개시일 사이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공가된 경우에는 이때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4, 제3항 제5에 조정 대상 지역에 공고가 있을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관계 증빙 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에 해당하여 중과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즉 결론은 뭡니까? 중과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리자의 지리 내용을 한번 정확하게 같이 살펴볼까요? 지리 내용이 뭐였습니까? 이분인 경우에는 자, 연대기를 보시면 역사를 보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재산 관련 역사 아닙니까? 어떤 납세자에 대한 역사인데 역사를 한번 보시면 자, 2009년 10월에 인천시 동구에 A주택을 취득을 해서 이제 배우자와 공동으로 취득을 해서 거주하고 있고 비주택인 경우에는 13년 12월에 이제 신청인의 어머니는 60%, 신청인의 배우자는 40%. 그게 아마 상속 공동 법정 상속 지분인 것 같아요. 법정 상속 지분을 이렇게 취득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배우자한테 이제 그 40%를 넘기게 됐는데 문제는 비주택이 이제 수용이 됐어요. 2020년 5월에 수용 재결이 됐고 수용 개시일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해 7월 2일 진짜 뭡니까 5월 6월 진짜 뭐 한 2개월 이내에 아마 이게 수용 개시일과 수용 재결일이 이렇게 잡혔었는데 이때 불가피하게 사이에 6월에 이게 뭡니까 인천시 동구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금 지정 공고가 됐잖아요. 뭐 현재 전국투가 더 지정됐으니까 뭐 할 말이 없겠지만 이렇게 대대적으로 이 날짜가 아마 거의 우리나라의 그 수도권인 경우에 거의가 다 들어갔을 겁니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자, 2020년 6월 19일에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공고가 됩니다. 향후에 이제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이렇게 해서 뭐 어떻게 할 상인 것 같은데요. 공탁금을 납입을 했다는 걸 보면 우리가 수용자 이제 이 납세 비주택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수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탁금을 납입을 했다는 거는 이제 수용에 대한 그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공탁을 걸었다는 내용인데 이 공탁금과 관련돼서 어떻습니까? 수용의 개시일, 잔금 청산일,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에 우리가 수용과 관련돼서는 이 세 가지 날짜 중에 빠른 날을 우리가 양도일로 보잖아요. 양도일이나 취득일로. 그렇기 때문에 양도일은 법적으로 보면 2020년 7월 2일이에요. 하지만 수용 재결일은 어떻습니까? 5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 공고가 되기 이전인 날 2020년 5월에 수용 재결이 됐잖아요. 수용인 경우에도 우리가 매매와 결부시켜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수용 재결일이 우리가 매매 계약일과 비슷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례자인 경우에는 이렇게 수용에 의한 경우에도 이렇게 수용 재결일과 수용 개시일 그 사이에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우리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항 5호인가요? 그 규정에 의해서 과연 중과세 양도소득세 3주택 이상자에 해당되는 그 중과세 적용과 관련돼서 과연 제외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그 사례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안 된다입니다. 안 된다. 참 너무하시네요. 매매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4인간의 그 계약이기 때문에 자율성이 많이 확보가 되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공익사업을 위한 게 수용이잖아요. 수용 재결인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의 그 의사에 의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인 경우에도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책이다 보니까 그 지정일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땡기든가 뒤로 밀든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사례인 경우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수용 재결일과 수용 개시일 사이에 당해 주택이 소재하고 있는 그 지역이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공고가 있다 그러면 이때는 이제 3주택 이상이라 그러면 중과세가 적용이 받죠. 현재까지는 30% 이제 20%를 더 기본세율에 중과를 해가지고 이제 적용을 하고 이제 6월 1일 이후부터는 이제 5월달이 끝나면 그 이후부터는 이제 30%까지 더 중과를 한다 그러는데 참 이 내용을 보면서 많이 씁쓸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더 합리적으로 모든 그 양도와 관련돼서 이제 세금과 관련돼서 절세 차원에서 많은 생각을 하고 합리적으로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이 사례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떻게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5월달에 수용 재결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수용이 재결이 돼서 여기서 뭐 이 비주택과 관련돼서 입주권을 받은 게 아니고 보니까 공탁금을 이제 시행자 그 사업자 쪽에서가 사업 시행자죠. 사업 시행자 쪽에서가 아마 공탁을 해가지고 수용에 대한 그걸 이제 하는 것 같은데 원만하게 이제 협의도 끝나지 않아가지고 이제 재결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행정소송으로 갈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1세대 3주택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과세가 적용이 되는데 이 사례를 보면서 이게 굉장히 씁쓸한 맛을 이제 떨쳐버릴 수가 없는 이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모쪼록 이상의 내용이 여러분이 만약 이 사안과 이제 직결되는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이 상황을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상황이 결부된 그 어떤 상황이 초래된다 그러면 이럴 때는 절세 차원에서 무조건 전문가 3분 이상을 찾아가셔가지고 반드시 상담을 받으시고 여러분이 성실한 그런 절세의 납세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절세의 최고의 절세 지름길입니다.
이상의 내용이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